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 9장의 3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제 9장 마지막 시간이고, 에터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에터의 반응이고, 친해성 치환 반응. 요거는 이제 에터의 결합분해 반응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요거 간혹 문제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폭사이드의 고리열림 반응. 얘는 한번 우리가 접했었어요. 에폭사이드의 고리열림 반응. 그죠? 알켄 파트에서 에폭사이드를 만들고, 그게 이제 산이나 염기 조건에서 물을 이용해서 고리 열림을 했었죠. 꼭 이제 여기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친해성 성격의 물질을 이용해서 고리 열림하는 거를 이제 표현해 드릴 텐데, 어쨌든 그때 여러분이 공부했던 메커니즘과 얘는 사실 동일합니다. 여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에폭사이드에 대한 반응, 이 내용을 하면은, 이제 구장에 대한 반응은 다 정리가 돼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어요. 자, 에터도 이제 친핵성 치환 반응 형태로 구분이 되거든요. 친핵성 치환 반응.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에터화학종이잖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친핵체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구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화학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R, O, R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R, O, H면 뭐야? 우리가 알코올이잖아. OH면 알코올. 그러면 알코올에서도 OH가 직접적으로 이탈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강염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OH의 이탈성을 키우는 활성화 과정이 있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지. 양성자성 산을 이용한다. 아니면 이제 할로제나 시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토실레이트와 같은 이제 알킬 설프레이트로 바꿔주거나. 얘도 비슷한 컨셉인 거야.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은 이탈 역할이야. 여기 부분이 이탈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가. 근데 얘가 직접 떨어질 수 있느냐? 안 일어나. 왜? 얘도 이탈이 되면은 강염기 형태니까. 얘가 그럼 뭘로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O-. 이게 뭐야? 알콕사이드예요. 우리가 앞쪽에 반응들에서 알콕사이드는 뭐라고 배웠어? 알콕사이드. 강친핵제 강염기. 어쨌든 친핵성도가 굉장히 커요. 아니, 염기도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나쁜 이탈기야. 좋지 않은 이탈기야. 직접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공격을 받아서 친전자체니까 공격을 받아서 여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코올의 경우처럼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근데 여기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딱 한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 뭐? 알코올에서 했던 첫 번째, 양성자성 산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양성자성 산을 이용해서 여기 부분을 좋은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꿔주죠. 어떻게? 요렇게 바꿔주면은 얘는 이제 좋은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의 알킬기의 차수에 따라서 이제 SN2나 SN1 타입으로 치환 반응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에터의 반응도 개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터의 반응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전체적인 개념 없이 그냥 산 처리해가지고 결합 끊어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반응 형태를 무슨 형태로 불러야 되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에터의 반응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컨셉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컨셉은 알코올과 좀 비슷하죠. 알코올과 좀 비슷한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게 이제 형태로 보면 이렇게 되죠. 강한 양성자성 산과의 반응을 통한 치환 반응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에터의 결합분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터의 결합분해 반응. 자, RO, R'기. 여기다 HX. 보통 HBr이나 HI를 써요. HCl도 산도가 좀 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HBr이나 HI를 쓰게 됩니다. 요 산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먼저 양성자 첨가가 되는 거잖아. 양성자 첨가가 돼서 뭐 어떤 식의 메커니즘을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양성자 첨가가 되고 플러스 형태. 그 다음에 양성자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X-가 있을 거잖아요. X-가 여기 탄소와 결합할 수도 있고 X-가 여기 탄소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얘를 2단이나 이상을 써주면 2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Rx, R'X 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얘를 보시면 어떻게 된 거야? R, O, R'. 여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 결합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 할로젠이 붙었기 때문에 에터의 결합 분해 반응인 거고,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결합이 끊어진 겁니까?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결합 아니죠? 잠깐. 여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 결합 끊어지고 여기 할로젠이 결합된 거니까 여기 결합이 각각 끊어지면서 할로젠이 도입될 수 있다. 이게 에터의 결합 분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 형태가 되고, 그럼 실제 화합물을 가지고 보면은 자, 알키리의 차수에 따라서 반응 메커니즘이 달라지게 돼요. 자, 산수원자 기준으로 여기는 3차. 여기는 결합이 끊어질 때 이렇게 산수원자 쪽이 전자를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여기 결합이 끊어질 때 여기에 물론 이제 이렇게 양성자 첨가가 돼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결합이 끊어질 때는 이렇게 끊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양이온 성격, 여기도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이탈기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근데 얘는 3차니까 당연히 SM1 타입으로 진행이 되면은 양이온이 만들어져도 꽤 안정하니까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 근데 얘는 몇 차야? 1차잖아. SM1 타입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탄소 양이온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로? SM2 타입으로. 근데 여기도 3차 쪽에 대한 반응 성격이 좀 더 좋아요. 반응 수율도 좋고 반응성도 더 좋고. 그래서 여기도 보통 이제 문제로 많이 출제하면 SM1 타입으로 진행되는 반응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SM2 반응보다는. 자,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 화합물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택성이 있는 거잖아. 자, 보시면 SM1, SM2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선택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양성자성 산 HBr이나 HR을 처리하고 반응이 일어나면 어느 결합이 먼저 끊어지냐면 여기가 먼저 끊어져.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반응, 이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반응 특성은 SN1 반응에 좀 더 적합하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가 먼저 끊어진다는 얘기는 SM1 타입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가 서로 다를 때는 더 치환이 많이 돼 있는 쪽, 거기 결합이 우선 끊어지게 되는데, 그 말은 뭐다? 이 에터의 결합 분해 방식은 치환이 더 많이 돼 있는 쪽이 끊어진다. SM1 타입 반응에 좀 더 특화된 구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CH3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제일 먼저 여기다가 BR을 처리했다고 볼까요? HBR? 근데 HBR을 처리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산유기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산소원자의 비건 현상이 여기 수소를 공격하고 이탈기로 BR을 떨어뜨려줍니다. 자, 그러면 OCH3기에 여기가 수소원자가 붙었죠. 플러스 형태. 자,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당연히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R-가 생성이 되고 얘가 결국은 친액체로 쓰이게 될 건데, SN2 타입으로 진행되느냐, SM1 타입으로 진행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SM1 타입에 대한 반응이 더 우선한다. 그래서 얘가 먼저 끊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죠. 탄소 양이온 합중이 만들어지고, 얘는 뭐가 만들어지죠? CH3기에 OH,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뭐가 공격해? 여기서 BR-가 떨어졌잖아. BR-가 전자 쌓여가지고 여기를 공격하는 거죠. 바로. 얘가 친전자체고 얘가 친액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 타입이 뭐다? 여기에 대한 반응 타입이 SM1 반응이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로부터 최종 생성물, 여기 메탄올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고, 여기서 이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결합 끊어지면서 결합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1당량을 썼을 때, 뭐를? HBr을 1당량만 쓰면은 요 두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요 두 화합물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HBr을 2당량 이상을 썼다. 최소 2당량을 썼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진행이 될 거야. 요게 만들어지고 요게 만들어졌거든? 여기서 HBr이 한 번 더 반응에 참여해요. 그럼 얘는 반응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얘는 딱히 없거든요.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건 얘. 뭐지? OH기가 알코올이 양성자성 산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지우고, 여기서 만약에 HBr이 한 번 더 반응을 하면은 여기가 활성화가 되죠. OH2기로. 그 다음에 Br-가 여기를 공격하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되고, Br-가, 여기서 떨어진 Br-가 전자쌍해 가지고 얘를 공격하죠. 알코올의 치연 반응까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거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CH3기에 뭐가 되는 거야? Br을 공격했으니까 Br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물이 한 문자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사용하는 HX의 당량 수에 따라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는지가 좀 달라요. 교재마다 그냥 당연히 1당량만 쓰는 경우에 반응을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 연습 문제에서는 2당량 이상을 쓰는 경우도 취재할 수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메커니즘 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알코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고려해 주시고, 우리 알고 있는 메커니즘 알코올의 양성색소 산화 처리해서 할로젠 알킬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까지 2당량 이상을 쓰면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SN2 타입으로 진행이 되려면 양쪽의 차수가 다 보통 1차인 경우로 낮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응 기지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다이에트 레터로 잡을게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거든. 왜? SN2로 진행되는 거로 표현을 하려면 3차 쪽이 없어야 돼. SN1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응 기지를 잡을 거고, 여기다 이제 HBr을 처리해 주게 되면은, 그래도 산전기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니까, 산소 원자에 플러스가 되죠. 자, 요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앞쪽과 똑같잖아. 그 다음에 이탈된 Br-가 전자쌍해 가지고 얘를 공격하는 거죠. 왜?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 부분이 뭘로 쓰이는 거니까? 이탈기로 쓰이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요 과정을 통해서 화합물이 뭐가 만들어져요?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틸 브로마이드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요 할로젠 알킬 화합물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 HBr을 2당량 이상을 쓰면은 2당량을 쓰게 되면은 1당량까지 쓰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2당량이 되면은 여기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SN2 타입으로 뭐가 돼? Br이 되죠. HBr이 한 당량 더 쓰게 되면, 여기 표현했으니까 여기는 따로 나타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 두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간혹 고리 형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리 형태. 여기는 고리 형태. 요거를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HBr을 처리했다. 그럼 여기 부분에 산소 원자에 양천기가 먼저 가서 붙겠죠. 플러스 형태. 그 다음에 뭐가 공격하는 거야? Br-가. 여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열어버려요. 요거 연습 문제에 있어요. 여기 Br. 그쵸? 그 다음에 여기로 OH. 그럼 여기는 할로젠 알킬 파트가 된 거잖아요. 여기는. 역시 HBr 2당량 쓰면은 여기도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HBr을 한 번 더 반응시킨다. 그러면 최종 생성물의 형태는 여기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여기도 브로마이드.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슬형 에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는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리 형태의 에터 같은 경우는 SN2 타입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좀 많긴 하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사이드의 고리열림 반응이죠. 에폭사이드의 고리열림 반응. 얘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죠. 얘는 메톡사이드라고 하는 전형적인 강친액체를 쓴 거기 때문에 얘는 염기 조건. 얘는 무슨 조건? 산 조건. 그러면 염기 조건은 전형적인 SN2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공격해? 치환이 덜 돼 있는 여기 탄소를 공격하죠. 그래서 여기로 OCH3기가 도입되는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산 조건하에서는 여기 부분이 먼저 양성에서 첨가가 되잖아. 그래서 루즈 SN2 타입으로, 그쵸? SN2긴 한데 루즈 SN2 타입으로. 그래서 치환이 더 많이 돼 있는 탄소 쪽을 공격해서 메탄올이 이쪽 편으로 도입이 되죠. 그래서 그 차이점. 자, 요거 우리가
처음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알켄의 고리알린 반응에서 알켄으로부터 만들어진 에폭사이드에 물을 이용한 고리알린 반응. 그로부터 안티 형태의 원두 다이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했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이제 그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부분은 따로 메카니츠, 그래도 한번 그려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자, 앞쪽에 그렸던 두 쪽과 요거네. 양쪽에 메틀기. 자, 그러면, 요런 걸 그렸어. 뭐로 공격하는 거야? OCH3기가. 어디로 공격해? 여기 공격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가 O- 형태 알콕사이드기가 되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로 OCH3기가 도입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 H+가 제공이 되면 공격을 해서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OH, 그 다음에 다이메트. 자, 이게 생성물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산에 의한 거는 루즈 SM2 타입이잖아요. 자, 그래서 산염기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지. 그래서 여기도 화합물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여기 부분이 양성소 첨가가 되잖아. 앞쪽에서 했기 때문에 좀 간단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액체가 뭐였어요? 메탄올이었나? 메탄올. 공격을 하고 틀렸지? 여기 아니죠? 시간이 더 많이 된 쪽 루즈 SM2 타입이니까 여기 공격하고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그러고 여기 수소원자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골격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지. 여기로 이번엔 OH기가 오고, 그렇죠? 여기 다이메틸기 되고 OCH3기. 공격하는 메탄올 혹은 메톡사이드가 공격하는 쪽이 서로 다른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이 에폭사이드의 고리 열린 반응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스퀄렌 에폭사이드의 고리화 반응. 저 스퀄렌은 탄소 30개짜리거든요. 탄소 30개짜리. 그래서 파네실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탄소 15개짜리 전구체가 있어요. 파네실 다이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 요거는 이제 지질 파트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탄소 15개짜리가 2개가 중합을 해서 탄소 30개짜리 스퀄렌을 만들고요. 이게 고리를 만들면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찰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문제로 사실 이 내용을 전체 다 그리기에는 이 골격 그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요게 어떤 식으로 고리가 말리는지는 좀 여러분이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제일 먼저 스퀄렌 모노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모노옥시게네이즈 산소화 효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단 부분에 에폭사이드기가 먼저 만들어져요. 이렇게 에폭사이드기가 만들어지고 생체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 이온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생성이 돼요. 이거 우리 많이 본 구조잖아요. 그렇죠? 산성 조건하에서 에폭사이드의 고리 열린 반응 형태의 구조구나.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는 거야? 당연히 여기가 공격하겠지. 여기가 치원이 더 많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끊어지면서 여기 탄소 쪽을 거쳐서 고리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고리가 형성이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파이 결합이 하나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여기로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첫 번째 고리 만들었어. 유건한.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도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쪽 탄소로 거쳐서 여기 탄소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탄소 쪽으로 뭐가 만들어져? 양이온이. 그리고 결합 하나 만들어지고. 오케이? 두 번째 고리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세 번째 고리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자, 근데 지금까지 앞 단계는 다 보세요. 앞 단계는 다 보세요. 여기서 공격을 해서 여기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죠. 3차야. 그 다음에 여기를 공격하면서 여기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는데 얘도 3차야. 근데 여기 단계만큼은 여기가 공격을 해요. 여기가 공격을 해. 일로 양이온이 만들어지거든. 얘만 2차가 만들어져, 2차가. 세 번째 고리 만들 때만 2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진다. 그 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고리를 형성하고 마지막 오한한 고리가 만들어지고 여기로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스테롤, 콜레스테롤 계열의 이제 골격을 형성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여기가 에폭사이드였고 연속적인 고리 닫힘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 골격이잖아요. 스테로이드 골격을 가지고 있는 스테롤 계열의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구조를 사실 시험 보는 과정에서 다 그리면서 풀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진짜 뭐 교수님이 미친 척하고 내면은 그리긴 해야 되잖아. 일단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은 요 기본 골격을 줄 거예요. 요거 정도는 줄 거야. 요거는 줄 거야. 요거는. 요렇게는 그려주실 거야. 이거를 그냥 긴 사슬로 나타내긴 어렵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꽈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좀 어려울 것 같고 요 정도까지 만약에 구조를 주시면 여기서부터는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그리실 수는 있어야 된다. 정확히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반응의 생성물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폭사이드의 산 조건 혹은 이제 염기, 강한 친액체가 사용되는 조건 하에서의 고리 열림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자, 2번은 이제 HBr이라고 하는 산이 처리가 됐을 때 고리 열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Br을 먼저 처리하게 되면은 이쪽에 산소 원자의 비공전해상이 H 플러스 HBr의 산을 공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중간체로 그리고 여기가 양성자 첨가가 되면서 플러스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중간체가 생성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탈된 Br-가 이제 고리를 열림하게 되는데 치원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쪽 탄소를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형태 화합물의 구조는 자, OH기가 이제 평면에 대해서 앞쪽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브로마이드는 뒤쪽에서 접근을 하겠죠. 브로마이드가 뒤쪽으로 뒤쪽에 존재했었던 메틸계는 밀려서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쪽 편으로 OH기 형태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2번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B번은 지금 CN-라고 하는 강한 친액체가 사용되는 그래서 요 첫 번째 CN-가 공격하는 거는 전형적인 SN2 타입으로 공격이 되죠. 당연히 치환이 덜 되어 있는 쪽 탄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공격하고 이렇게 오프닝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O- 형태 알콕사이드가 생기잖아요. 물을 처리해줘서 H 플러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성물의 구조를 바로 그려보면 CH3기고 이쪽 편으로 O-가 되는데 산소 수소 원자를 제공받으면서 OH기가 되고요. 자, 평면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던 에폭사이드 고리이기 때문에 이 CN-는 뒤쪽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되네요. 자, 10번도 지금 산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탄올이죠. 에탄올이 친액체로 사용이 되는 조건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양성자 첨가가 된 상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뭐가 공격해요? 에탄올이. 어디로 공격하냐면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쪽 탄소를 공격하게 되죠. 공격하고 고리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존재했던 수소 원자가 떨어지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면은 자, 이거는 이런 골격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로 OH기.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뭐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골격 가지고 있고 에탄올이 이쪽 편에서 공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둘 다 이거는 에틸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큰 변화 없이 에틸기 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D번은 동일한 이제 에폭사이드 화합물인데 이번에는 OCH3라고 하는 이거는 강한 친액체잖아요. 그래서 SN2 타입으로 고리를 열게 되죠. OCH3기 마이너스 형태 여기 공격하고 이렇게 열리게 되고 O- 알콕사이드 형태는 메탄올이 제공이 되잖아요. 얘는 H 플러스 형태 산을 제공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는 이쪽 편으로 이제 OH가 만들어지고 에틸기가 생성이 되고요.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쪽 편으로 OCH3기
자, 수소 두 개는 우선 뒤집히듯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타 에폭사이드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기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서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본문에 대한 내용은 앞쪽 편까지 다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연습 문제상에서 요것들이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제가 앞쪽에 어디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거, 안 봐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 교수님이 출제할 때 제일 먼저 배제를 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풀어봤을 거다. 물론 안 풀어봤으면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를 하면 연습 문제까지는 풀어보시잖아.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배제라는 게 원칙이에요.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출제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내용들을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지. 그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들은. 그럼 어디서 출제하겠어요? 뭐 이제 다른 기본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차용하거나 뭐 그런 문제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문제들이 좀 모아져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서에 이렇게 푸는 연습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강의는 보통 기본서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거는 4가지 정도를 많이 고려를 해요. 4가지 정도. 맥머리 교재랑 스미스 교재랑 웨이드 교재는 제가 대학교 때 봤던 거고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클레인 교재. 하나 더 하면은 솔로몬 교재까지 요 5가지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까지의 교재를 보고 보통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들 풀어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 내용은 좀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네,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여기 4개의 5개의 기본서에서 푸는 문제들은 다 거의 교수님이 다 쉬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이외에도 한 5권 정도로 더 보고 만들긴 한데 이 나머지 5권 정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거나 이것들에 비하면 앞쪽의 교재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보통 이제 최대한 10개 정도까지를 보고 강의를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고 내용을 이제 취합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기본서 연습 문제를 볼 때 이런 내용 없었어. 난 안 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들도 있어.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들의 패턴도 있고 이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기 위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지만 여기는 관련된 메커니즘을 출제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폭사이드를 이제 비친핵성 염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염기적인 성격이에요. 염기적. 친핵성격이 없는 거야. 약친핵체 약친핵체 강염기. 그거를 넘어서 아예 친핵성도가 없는 거. 그 대표적인 게 LDA예요. LDA는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LDA의 구조는 우선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이에요. 다이아이소프로필.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아마이드 음이온이거든.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 여기 카운터파트 양이온이 뭐야? 리튬인 거야. 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큰 편이기 때문에 얘는 친해성도 있냐 없냐? 얘는 친해성도는 없습니다. 뭘로만 쓰여요? 염기로만. 자, 이해되셨죠? 얘는 친해성도가 없다. 자,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여기다 LDA를 처리해줬더니 에폭사이드가 고리가 열리긴 했는데 이쪽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고리가 열렸어. 그리고
이쪽 편이 고리가 한쪽이 열렸으면 여기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 따로 결합이 형성되진 않았어. 여기 탄소 원자가 파이 결합이 형성한 거 빼고는.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 그걸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친액체로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탄소를 직접 공격하지 못해. 여기 탄소를 직접 공격한다는 얘기는 뭐죠? 친액체로 쓰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디? 여기를 공격하는데 여기에 수소원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수소원자. 즉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이탈기가 되는 거야. 얘가 이탈기. 얘가 이렇게 이탈기가 떨어지는 거야. 즉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탄소가 되고 베타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염기. 그래서 반응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O-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E2 타입인 거야. E2 타입.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구조로부터. 그 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탄소야.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를 제거한다고. 뭐가?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는 리튬 다이아스프로펜 아마이드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간혹 문제를 푸실 때 여기에다가 뭐 리튬 다이아스프로펜 아마이드의 구조를 직접 그려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베이스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교수님마다 좀 성향이 다르겠지만 단지 LDA라고 하는 게 앞쪽에 쓴 것처럼 LDA는 베이스다. 그리고 베이스의 구조는 한번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 메커니즘을 그릴 때는 그냥 베이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 왜냐면 이 학생은 베이스가 어떤 구조인지 알고 있고 그냥 메커니즘상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교수님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메커니즘이 좀 더 깔끔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교수님마다 좀 성향이 다르니까. 여기 부분이 여기 탄소에 결합되는 수소원자가 제거된 거니까 1로 이중계를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약간 산성의 모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얘가 뭘 그렇게 공격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여기 위치가 뭐냐면 얘가 알릴리 위치예요. 알릴리 위치. 그래서 이 알코올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릴릭 알코올. 알릴릭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릴 알코올 혹은 알릴릭 알코올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알릴 알코올로 변화를 시키는 거.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의 고리열린 반응이에요. 얘가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이거든.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얘가 소듐 에톡사이드라고 하는 강한 친액체, 강한 염기적인 성격의 물질과 반응을 했더니 에폭사이드의 고리가 이쪽 편은 열린 것 같은데 또다시 고리가 말렸네? 자, 여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에폭사이드의 고리가 이제 이동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소듐 에톡사이드를 썼잖아. OET-를.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직접, 얘가. 근데 여기를 공격하는 건 몇 차지? 2차 할로젠 알키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환 반응 형태보다는 만약 여기를 공격해야 된다면 제거 반응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기는 생산물의 구조상은 맞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 거야? 여기를 공격한 거야. 그럼 얘가 공격했던 얘기는 얘가 친액체로 쓰였다는 얘기지. 얘가 친전자체 성격으로 쓰였다는 얘기고. 그쵸? 얘가 염기적인 성격으로 쓰였다면 여기 수소를 제거하겠지. 여기 수소를 제거하기는 어렵고 제거할 수는 있긴 한데 고리가 되니까 불가능할 것 같고 여기 수소를 제거하겠죠. 근데 여기를 친액체로서 공격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공격한 거잖아. 얘가 O- 형태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로라이드.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졌는데 자, 보니까 조금 이제 재밌는 구조가 있는 거지. 얘는 어쨌든 무슨 성격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친액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친전자성 탄소 원자가 있네? 클로라이드에 의해서 전자가 많이 뺏겨져 있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자 쌓여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함 보리열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반응 형태가 뭐와 같은 거냐면 할로하이드린에서 알콕사이드를 만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사원화 고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 매트릭이 존재하고 또 이킥이 존재하고 이거는 좀 예쁘게 그리려면 꺾어서 올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쪽의 생성물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게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의 고리 열림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여기를 공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어렵게 내면은, 여기서 좀 응용을 하면은 여기 부분들에 뭐를 줄 거냐면은 입체 배양을 줄 거예요. 절대 입체 배양. 그래서 여기 쪽에서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리 형태가 아니라 사슬 형태, 고리 형태를 가지고 응용을 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폭사이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중요한 반응 두 가지는 첫 번째 치환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됐던 이제 고리 그 결합 분해 반응 있죠. 강한 산성 HBr이나 HI를 이용해서 이제 결합을 분해하는 반응. 그것들은 좀 메커니즘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리 열림하는 반응이죠. 에폭사이드의 고리 열림 반응. 산촉매 조건인지 아니면 염기를 사용하는 강한 친액체나 염기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용하는지 그 반응 조건들이 좀 비교가 될 수 있고, 요거랑 바로 앞쪽에 나온 내용 그것들도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좀 참고해 두시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 부분을 다 커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